네, 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저서 내 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5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53강은 이제 본론 중에 본론, 제일 핵심적인 자아 자부심의 내용을 또 어떻게 추구를 하는 방법 같은 거,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겠고요. 이제 지난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매크로 박사가 저술한 책, 그것을 중심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사실 내가 심리학 대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리학 대가의 저서에 따라서 내 경험을 추가해서, 또 특히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양, 동북아, 특히 대한민국의 국민성과 자아 자부심의 정도를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그렇게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에 와닿는, 우리의 심성에 더 알맞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 매크로 박사의 책에 제일 첫 장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지금 나는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누구나 그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사는 의미가 뭐나? 내가 추구하는 것도 욕망하는 것은 뭐냐? 그걸 자기가 따져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아심의, 자아 탐구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아에는 이제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참된 자아, 그리고 그 반대되는 말은 반자아 또는 왜곡된 자아, 또는 이제 허구적인 자아. 허구라는 것은 이제 진짜가 아니라고, 가짜라, 이제 그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자아 종류가 많은 것을 먼저도 소개했지만은, 이제 그 위장된 자아, 실질은 그렇지 않은데 변명하고 자기 그대로 이야기하면 창피스럽고 자신이 없고 자기가 약하던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 반대적으로 나는 배고프지만 나는 배고프지 않다고 밖으로 표현하고, 실제는 내부적으로는 배가 고픈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밖으로는 나 배가 부르다. 그게 저 유명한 예가 되는 이제 중국 사람들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중국 사람의 체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난하고 못 살고,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스타일을 구기겠습니까? 그래서 배고파도 그 밥을 먹은 것 같이 이쑤시개를 이렇게 꽂으면서 이제 트림을 하고 말이죠. 잘 먹었다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감춰서 이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위장된 허구적인 자아입니다. 그런 것을 잘 구별을 해야죠. 그 종류가 이제 수없이 많겠지만, 일상생활의 모든 이제 생각의 패턴이랄지 의식구조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동적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이제 말할 수만 게 중요한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과거에 어떤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는,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좋았던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좋았던 황금 시절, 좋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유일한 회상하는 유일한 이유는 현재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자아자부심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대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과거의 어떤 좋았던 시절만을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는 현재의 모습이 마음에 불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걸 이제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만족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불만족스러운, 역시 이제 좋은 것을 생각하지만, 또 인간이라는 것은 또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나는 참 못난 사람이다, 뭐 그런달지, 그런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자기가 자아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래서 차차차차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만은, 아무도 자기보다는 더 자기를 위해 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옛날에 자식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믿음이랄지 모성에 의해서 달리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지금의 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래의 희망이 있다든가, 자신과 자신의 일을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을 말이 이제 이야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 어느 면에서는 그것이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테일한 그 세세한 면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많이 알죠. 왜 그러냐면, 부끄러운 것은 이 잘못된 것은 자기만 숨기고 있지 외부로 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참 좋은 부부가 이제 있다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부부간의 싸움질도 많이 하잖아요. 모른다고. 그게 진짜 자기들의 마음, 그것하고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자아자부심의 탐구에서 중요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주변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제일 이제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부심이나 이제 자존감은 자기가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건 맞아요. 자기가 자기를 모자란 것은 메꿔주고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다스리고 응얼해주고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그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근거 없는 비난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자부심이 약한 사람은 거기에 조금 말려 들어가지고 더 자기 비하를 하고, 비교를 하면은 항상, 근데 비교하는 것이 항상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를 잘 않거든요. 자기보다 더 잘한 사람을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주 비일비재거든. 그러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런데 자부심을 강하게 단련시키면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인생을 스트레스 없이, 자기 자존심이 높다 낮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일상생활에 매진하고 좋은 사회에 좋은 일을 얼마든지 연마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된 자와 왜곡된 자, 허구적인 자를 잘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되고자 했던 것, 과거에, 또는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자기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럴 때는 스트레스가 있다든가, 너무나 바삐 산다든가, 조용한 환경이 아니면은 깨달을 수 없는 분야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무슨 기도를 한다든가, 참회 시간을 갖는다든가, 또는 자기가 반성한다든가, 이제 명상을 하고 자기 자신을 구도하는 기도를 드린다든가, 그런 경우에 자기하고 대화를 한다. 그 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먼저도 또 이야기했지만 다시 강조하면은, 저기에 자히드라 모델에 있어서 여기에 써져 있는 바와 같이 이상적인 자하고 현실적인 자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내부적인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는, 같은 머릿속에 이상적인 사람 자기하고 현실적인 자기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서로 절충을 하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한다든가. 또 이성이 너무나 강하면은 인간적인 냄새가 안 나고 너무나 가파른 세상이 되니까 그것도 안 좋잖아요. 더불어 사는 감성, 집단주의,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남도 배려하고 남도 같이 일하고 생활하는 집단, 이제 개인적인 자의식은 약하지만 다른 것도 이제 서로 발전시키고, 특히 우리 제일 약한 참된 강한 자아가 모자라니까 이것을 키우면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다른 자아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맥구로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원하는 거 뭐냐, 그것을 이제 문제의식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거기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자아의 프로세스, 그게 잘 되어가지고 좋은 자아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 이제 자아 자부심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딴 데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올리느냐, 그런 것도 있고, 최고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의미가 있게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비만이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얼마나 더 의지력을 강하게 발휘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적게 먹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투정입니다. 먹는 것을 우리 뇌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뇌 세포는 포도당을 또 좋아합니다. 단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찾는다고, 먹는 것을. 그러니까 자꾸 비만이 생기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을 좀 적게 먹고 운동을 더 많이 하고, 그런 것을 극복하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스트레스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참는 스트레스, 그걸 어떻게 또 극복하는 것을 참고 견디는 에 필요한 스트레스, 생기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또 컨트롤하느냐. 그렇게 이제 복잡하다고, 이렇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당신의 자아는
다른 여러 가지 외부 사정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고, 저기 칠판에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자아 중에서는. 자아는 또 뭐 지난 강의 때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집단 자아의식, 개인 자아의식, 이성, 감성, 또는 저 서양의 강한 이제 개인 자아의식, 또는 왜곡된 자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자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자기의 대뇌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인이 있고, 또 머리 속 자체, 자기 자체에서 생겨나는 요인이 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이 이제 자아 탐구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 자아 탐구의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매끄러운 자아 탐구라는 게, 이거는 이제 자존심, 자부심을 중점적으로 공부는 이제 이 책에서는 논하지 않고 단지 자아를 어떻게 발동시키느냐, 그것에 중점적으로 쓰는 것이 이 책의 자아라는 이제 제목의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자아는 그가 말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항상 자기의 기준을 두고 비교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가 무슨 일상생활을 한다든가 그렇게 강조하지요. 근데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도 더더구나 더 그렇고, 성인이 돼서도 남이 100점 만지면 나는 뭐 50점밖에 보면 나도 그 기분이 좀 상하잖아요. 성인에서도 그렇다고. 그것을 자꾸 이제 머리에 저장함으로써 나중에는 내가 쓸모없는 인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판정이 날 수도 있지만은, 여하튼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탐구와 구도,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구도란 말을 쓰잖아요. 도를 찾는 거죠. 탐구라는 거죠. 천주교가 이제 구도적인 이제 생활이 있을 수 있고, 뭐 수도와 학파가 있든지 무슨 성직자가 있든지 간에, 또 불교에서 명상을 하든지 이제 뭐가 하든지 구도, 탐구, 인생을 탐구한단 말이에요. 자꾸 공부하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또 파헤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 맥거로 박사는 이제 외부 요인, 이번 강의는 외부 시간이 좀 모자라서 여기 외부 요인하고 내적인 요인은 다음 강의에 또 하기로 하고, 외적 강의를 보면은 10번의 계기가 있다. 사고가 났다. 이혼을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 전쟁이 났다.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 또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 또는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계기에 의해서 이제 변화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기가 고쳐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생활이 쭉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이런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교통사고를 엄청나게 살았다든가, 비만 환자가 뭐 심장병이 걸렸다든가, 당뇨가 걸렸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생각한다고, 우리가 인간의 머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외부에서 오는 요인들을 감지한 결과에 이제 변화를 초래한다고.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마누라 그렇게 중요한지는 내가 몰랐다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상황이 바꿔주니까 결국 느끼는 거예요. 터득을 하는 거예요. 느끼면서 이게 내가 마누라한테 정말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계기를 10번의 계기가 인생에 있다고 한다면은 7번의 중요한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지 뭐 결혼을 하든지 선택. 내가 이 사람하고 이런 방향으로 뭘 한다든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아자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유롭게 자의적으로 딴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결국은 결정권자는 선택한 사람이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공이나 실패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100% 책임을 지는 거야. 책임의식이라는 걸 자꾸 내가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게 이렇게 공평을 해야 된다고. 자유스럽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정하는데 선택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데 그것을 뭐 나 몰라라 한다고 딴 사람 핑계대고 그러면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런 자부심의 핵심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선택이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공계로 가려고 했는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문학계로 가는 게 인문계로 가는 것이 더 유리했다든가 그럼 다시 또 전과를 해가지고 다시 간다든가 그런 예를 들더라도 선택을 한다고. 선택. 자기가 선택해서 실패하면 그렇게 좌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자기가 100% 책임을 지니까. 딴 사람이 이제 뭐 영향을 잘 해가지고 저 친구가 말이야 저기 이공계 가지 말고 인문계 가라고 그랬는데 나 그렇게 안 했다 못했다 하고 핑계를 잡게 된다. 구실을 삼는다고. 자기 책임을 벗어나려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예가 많을 겁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5분의 중요한 인물. 제일 중요한 것은 멘토랄지 자기 뭐 굉장히 존경하는 이제 성직자랄지 존경하는 구도자랄지 존경하는 교수님이랄지 뭐 저기 아버지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중요한 인물이 임팩트를 줍니다. 머리에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라고 변화가 생깁니다. 대뇌에서 이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진로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체인지가 생긴다. 그 체인지가 생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대뇌의 신경 전달 물질도 바꿔진다, 이게. 생리학적으로. 그러니까 뭐 뇌에 이제 뭐 거기에 관련된 기억 신경망이 변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뇌과학에서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은 뇌 세포나 기억 시냅스란 말을 씁니다. 그것이 변한다. 이제 뇌 세포가 변한단 말은 이제 뇌의 가소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소성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뭐 유전자는 안 변하더라도 후생 유전자가 변해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제 고정관념이 있으면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렵죠. 그렇지만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어떤 계기나 큰 사고가 있었다든가 선택을 자기가 했다든가 그런 중요한 인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기가 생각을 달리 함으로써 이제 깨달게 되고 깨달으면은 이제 결국은 그것을 리세팅이 됩니다. 내 그 회로가. 그러면 거기에 이제 관련돼서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뭐 자아성장이 되고 자아도 바꿔질 수가 있으니까 또 발전이 되고 높은 수준의 정신문화 의식 수준을 높여주는 거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고 밖에서 아무리 뭐 해라 어쩌라 해서 잘 듣지를 않습니다. 애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누가 해라 하면 더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고 변화시켜서 동기부여를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간다. 공부도 자기 스스로 하고 동기부여를 자기 스스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스로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외부적인 요인인데 사실은 내적인 요인이 이제 다음 강의에 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를 초래하는 것, 이게 구도. 그러니까 자기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생각하고 깨우치고 하는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기가 변화하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일회성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자기 뇌 속에 이런 사상이나 생각이나 행동의 패턴이랄지 가치관이 심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이제 영향이 있기는데 자기가 정말 깨달아야 이제 반성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성하고 뭐 하는 것은 일기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쓴 거. 일기장에는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일기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한다. 잘못된 것 같다, 뭐 잘한 것 같다. 그런 모든 것을 일기를 쓰면서 어린애들이 그럼 자아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이러면 안 될까? 저럴까? 그러니까 뇌가 생각할 작동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게 이제 어린애도 중요하고 성인에서도 중요하고, 다음까지는 중점적으로 내적인 요인. 그러니까 참차를 깨닫고 좋은 내적인 자아를 성찰해서 탐구해서 얻은 결론해가지고 내가 변화해가지고 발전을 한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강의를 하고 좀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